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을 돌며 평가하던 미슐랭 총괄 평가원이 LA의 한 허름한 한국 식당에서 얼어붙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계산서를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의심하는 눈빛으로 사장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미식의 중심이라 믿었던 그가 어떻게 진짜 음식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를 먹으며 살아간다면 행복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부러움의 눈길로 당연하지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제임스 윈스턴, 미슐랭 북미 지역 수석 평가원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30년간 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을 다니며 음식을 평가하는 일을 해왔죠. 프랑스 파리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부터 이탈리아 시골에 숨겨진 보석 같은 식당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 먹기 힘든 음식들을 저는 매일 맛봅니다. 분명 꿈의 직업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저는 이상한 공허함에 빠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더 이상 감동이 없어요. 30살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요리가 신세계였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요리사의 열정과 철학이 느껴졌죠. 그때의 저는 진정한 미식가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기계적이 되었어요. 매번 식당에 가지만 평점을 매긴 후 다음 식당으로 이동하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예전엔 음식 하나하나가 감동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점수표의 숫자로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해부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마치고 나오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도 미식가일까? 아니면 그냥 점수 매기는 기계일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식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걸요. 매일 세계 최고의 음식을 먹는데 왜 점점 지쳐가는 걸까요? 최고급 식재료와 완벽한 조리법, 세련된 플레이팅. 이런 것들이 정말 맛의 본질일까요? 사실 저는 정통 요리학교를 나온 셰프 출신입니다. 영국 런던의 명문 요리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했죠. 젊은 시절 저는 미슐랭 스타를 꿈꾸는 야심찬 요리사였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수년간 수련을 받았고 결국 런던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헤드셰프 자리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30대 중반 요리사로서 정점에 올랐을 때 미슐랭 평가단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셰프에서 평가원으로 전향하는 것은 큰 결정이었죠. 요리를 만드는 대신 평가하는 역할로 바뀌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때의 저는 진정한 미식의 세계를 넓히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음식을 경험하고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었어요. 처음 몇 년간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각국의 최고 요리를 맛보는 일이란 얼마나 환상적인 경험인지 모릅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고 매 식사가 모험이었죠. 저는 다양한 문화의 맛을 경험하며 미식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열정으로 가득 찼던 제 평가는 점차 기계적이 되어갔습니다. 미슐랭의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음식을 채점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감동보다는 분석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또한 미슐랭 평가원이라는 위치는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제 신분을 밝힐 수 없었고 항상 익명으로 식사해야 했죠. 정체를 숨기기 위해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음식은 함께 나눌 때 더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즐거움을 포기한 채 살아왔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입맛의 피로였습니다. 매일 최고급 음식만 먹다 보니 미각이 둔해졌어요. 호텔 방에 혼자 있을 때면 종종 피자나 햄버거 같은 평범한 음식이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음식을 먹으면 제 입맛이 오염될까 두려웠죠. 평가원으로서 완벽한 미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으니까요. 결혼도 가정도 포기했습니다. 항상 여행 중이고 일정이 불규칙했으니까요. 몇 번의 진지한 연애도 모두 제 직업 때문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누구도 1년에 300일 이상을 여행하는 파트너를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50대에 접어든 지금 저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미식 평론가가 되었지만 개인적으론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런던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노모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의사가 다시 한번 병원에 오라고 하셨어요. 예전 같지 않아. 가급적이면 빨리 오는 게 좋겠어. 고향에 계신 누이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불안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녀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목소리가 유난히 떨리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당장 런던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번 출장의 핵심은 미슐랭 아시아 지역 확장 프로젝트였고 그 중에서도 LA의 한 고급 일본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끊고 당장이라도 떠날까? 그러나 지금 나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이 미슐랭 프로젝트를 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평가하는 일에 헌신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를 한심하게 느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슐랭 평가를 위해 방문한 일본 레스토랑에서는 셰프가 정성스럽게 내온 오마카세를 앞에 두고도 음식의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도시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한 작은 한국 식당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죠. 화려한 간판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송칼국수,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낯설지만 정겨운 느낌의 한글 메뉴들이 적혀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이곳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기운이 저를 감쌌습니다. 식당 내부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몇몇 테이블에는 이미 손님들이 앉아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만족감이 묻어나는 게 보였죠.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나요? 중년의 한국인 여성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 식당의 주인인 박 여사님이었어요. 평소처럼 미슐랭 평가원임을 밝히지 않고 저는 그저 평범한 손님으로 응대받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물과 따뜻한 차가 나왔어요. 주문도 하기 전이었는데 말이죠. 미슐랭 식당에서도 이런 선제적 서비스는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메뉴를 살펴보는데 주인장이 친절하게 권유했어요. 오늘은 추워서 된장찌개가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하고 건강에도 좋답니다. 일반적으로 미슐랭 평가원인 제가 현지인처럼 대접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한 명의 지친 여행자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주문을 마치자마자 테이블이 순식간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작은 그릇들이 하나둘씩 테이블을 채웠어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 나물, 고사리, 계란찜, 오징어 젓갈까지 무려 1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테이블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제가 이 모든 것을 주문한 적이 없는데요. 박 여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반찬이에요. 한국 식사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당혹스러웠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프랑스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이렇게 많은 음식을 기본으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비용이 얼마인가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을 때 박 여사님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어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이건 모두 무료예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런던이나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빵 한 조각, 물 한 병에도 비용을 청구하는데 말이죠. LA의 유명 레스토랑에서는 소스 한 스푼 더 달라고 하면 $5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모든 것이 무료라니요? 혹시 다른 반찬을 더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언제든 더 가져다 드릴게요. 박 여사님의 말에 옆 테이블에 앉은 미국인 손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이신가 봐요. 저도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김치 좀 더 달라고 했더니 바로 리필해 주더라고요. 미국 식당이었으면 추가 요금 냈어야 할 텐데. 그의 말에 박 여사님은 웃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중요해요. 반찬은 함께 나눠 먹는 거니까 충분히 드셔야죠. 우리는 손님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가족처럼. 이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30년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을 다녀봤지만 손님을 가족처럼 대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물론 친절한 서비스는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그건 항상 서비스였지 가족은 아니었죠. 호기심에 다른 테이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테이블에 똑같이 다양한 반찬이 제공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 테이블에서는 어린아이가 김치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직원이 다가와 미소로 닦아주고 새 김치를 가져다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례지만 이렇게 하면 식당이 손해 아닌가요? 저는 비즈니스 측면이 궁금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대답했어요. 손해라. 그런 생각은 안 해봤네요. 우리 음식 문화는 원래 이런 거니까요. 음식을 통해 정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손님이 배부르고 행복하게 가시면 그게 저희의 보람이죠. 정이라. 영어로는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애정,
따뜻함, 배려가 섞인 한국 특유의 감정이라고 하죠. 그 순간 저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 음식을 상품으로만 바라봤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다른 손님들의 모습도 관찰했습니다. 한 테이블에선 직원이 나이든 손님에게 특별히 다가가 고기를 잘라주는 모습이 보였죠. 또 다른 테이블에선 손님들이 서로의 반찬을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기 혼자 앉아 계신 할아버지는 누구신가요? 저는 구석에 앉아 식사하는 노인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오시는 할아버님이세요. 부인을 떠나보내신 후로 혼자 사시거든요. 늘 같은 자리, 같은 메뉴를 주문하십니다. 제가 보는 동안 직원이 다가가 그 노인에게 특별한 반찬 하나를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직접 담근 총각김치 가져왔어요. 지난번에 좋아하셨잖아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관심과 배려였어요. 전 세계를 다녔지만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조차 이런 진정성 있는 관심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물론 프로페셔널한 서비스는 있었지만 그것은 항상 거래의 일부였죠. 이윽고 제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만으로도 어딘가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런던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났고 갑자기 집이 그리워졌죠. 뜨거운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건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근원적인 제 영혼을 건드리는 맛이었죠. 깊고 풍부한 감칠맛 속에는 정성이라는 무형의 재료가 들어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 여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나서요. 제 말에 박 여사님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은 그런 힘이 있어요.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데 어머님이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걱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갈 수가 없어서 제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있을 때 박 여사님이 자연스럽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많이 걱정되시겠네요. 가족이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녀의 진심 어린 공감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미슐랭 평가원이라는 제 직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노모의 건강과 제 걱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정말 관심을 갖고 들어주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식당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단골 손님들, 직원들과 손님들 간의 대화, 그리고 주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까지.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커뮤니티였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특히 외로운 분들에겐요. 이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슐랭의 평가 기준에는 음식의 맛, 재료의 질, 조리 기술, 가격 대비 가치, 일관성 등이 있지만 마음을 채우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요소인데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찬과 정성 어린 서비스, 그리고 맛있는 된장찌개에 너무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런던이나 파리의 미슐랭 식당에서라면 이 정도 경험에 최소 10배는 더 지불해야 했을 겁니다. 너무 저렴한 것 같은데요. 혹시 계산을 잘못하신 건 아닌가요? 저희는 비싸게 받고 적게 주는 것보다 적당히 받고 넉넉히 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게 한국 방식이에요. 식당을 나서며 저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슐랭의 별을 받은 수많은 레스토랑에서도 얻지 못했던 감동을 이 작은 한국 식당에서 느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런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이와 통화하며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고 일정이 끝나는 대로 바로 귀국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직업적 의무와 가족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오늘 경험한 정이라는 개념이 제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미슐랭 평가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되지 않은 이 작은 식당이 오히려 저에게 미식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과 연결되고 위로받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경험. 이것이야말로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정한 맛의 의미였어요. 모든 LA 일정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다행히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고 제가 옆에서 간호하며 지내다 보니 조금씩 회복되고 계셨습니다.
런던의 단조로운 날씨 속에서 평소처럼 미슐랭 평가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그 작은 한국 식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런던의 새로운 프렌치 레스토랑을 평가하며 와인 글라스를 들었습니다. 완벽한 온도로 서빙된 샤또 마고의 향을 음미하는 순간 문득 LA의 그 소박한 식당에서 마셨던 보리차가 떠올랐어요. 값비싼 와인보다 그 따뜻한 차 한 잔이 더 갈증을 해소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프랑스인 셰프가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요리를 맛보며 저는 박 여사님의 된장찌개를 떠올렸어요. 셰프의 설명처럼 화려한 배경 이야기는 없었지만 그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함과 정성은 어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런던에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걷다가 문득 한국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었지만 오늘따라 그 간판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직원의 인사는 LA의 그 식당과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 세련된 테이블 세팅, 그리고 영국인 입맛에 맞춘 메뉴, 모든 것이 현지화되어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주문했지만 그 맛은 LA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더 매끄럽고 더 세련되었지만 그 정이라는 것은 느껴지지 않았죠. 반찬도 4가지뿐이었고 추가 요청에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그 특별한 경험은 단순히 한국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문화와 정신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그것을 찾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미슐랭 평가원으로서 수많은 최고급 레스토랑을 경험했지만 정작 제 영혼을 움직인 곳은 가이드북에도 없는 그 작은 한국 식당이었어요. 어쩌면 진정한 미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고급 식재료와 정교한 조리법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위로받고 가족이 되는 그 특별한 경험이야말로 제가 정말 평가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언젠가 꼭 다시 LA로 돌아가 그 식당을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슐랭 평가원이 아닌 그저 박 여사님의 따뜻한 음식과 정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3개월 후 저는 미슐랭의 북미 지역 특별 프로젝트를 위해 LA로 다시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서부 해안의 이머징 셰프들을 집중 평가하는 임무였죠.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풍경이 묘하게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작은 한국 식당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첫날 일정은 캘리포니아 현대 미식을 대표하는 레스토랑 블루 플레이트의 평가였습니다. 이곳의 오너 셰프인 마이클 콜린스는 제 오랜 지인이었어요. 요리 학교 시절 함께 공부했던 동기로 그는 셰프의 길을 계속 걸었고 저는 평가원이 되었죠. 서로의 정체성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마이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이자 푸드 다큐멘터리 제작자였습니다. 그의 음식 문화 탐방 시리즈 테이스트 오브 어스는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죠. 그는 세계 각국의 숨겨진 음식 문화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요즘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새 시즌을 준비 중이야. 이번에는 도시 속 숨겨진 본토 맛이 테마야. 각 도시에 있는 진짜 현지 맛을 간직한 이민자들의 식당을 찾아다니는 거지. 그의 말에 문득 그 한국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음식에 관심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통 한국 음식을 찾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현지화되어 있거든. 제 마음이 빨라졌습니다. 내가 지난번 LA 방문 때 정말 특별한 한국 식당을 발견했어. 믿기 힘들겠지만 그곳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식사 경험 중 하나를 했어. 내일 저녁 함께 가볼래? 미슐랭 스타는 없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별 셋보다 더 값진 곳이야.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서울정을 찾아갔습니다. 마이클은 평소 고급 레스토랑에 익숙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소박한 식당에 약간 의아한 표정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따뜻함이 저를 반겼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저를 알아보시고는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곧 테이블은 다양한 반찬들로 채워졌죠. 마이클은 그 광경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모든 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야? 추가 비용 없이? 마이클은 한국식 식사 방식에 점점 매료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각 반찬의 맛을 음미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우리가 식사를 즐기는 동안
마이클은 계속해서 이곳의 분위기를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이 손님들과 나누는 친근한 대화, 반찬을 아낌없이 나누는 모습, 그리고 전체적인 따뜻한 분위기. 그는 확실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마이클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내 다큐멘터리에 담고 싶어. 이런 진정성 있는 음식 문화는 세상에 알려져야 해.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 음식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니까. 이 대화 이후 마이클은 놀라운 속도로 새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는 기존의 테이스트 오브 어스 시리즈에서 특별편으로 한국의 정음식 속에 담긴 영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기획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식당을 시작으로 LA 코리아타운의 다양한 한국 식당들을 소개하기로 했죠. 제임스,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하지 않겠나? 자네의 미식 경험과 안목이 필요해. 마이클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미슐랭 평가원으로서 다큐멘터리에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말은 계속해서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프로그램이 아니야. 우리가 잊고 있던 음식의 본질, 그 인간적인 측면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이 될 거야. 몇 주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30년간 해온 미슐랭 평가원직을 사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미식계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최고의 미식평론가 제임스 윈스턴이 은퇴를 선언했다. 미슐랭의 전설적인 평가원, 무엇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직을 결정했나? 많은 언론이 궁금해했지만 저는 그저 새로운 미식의 여정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짧은 코멘트만 남겼습니다. 진짜 이유는 마이클과 저만 알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별을 세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 속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탐험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식당을 비롯해 여러 한국 식당들을 방문하며 정이라는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해 나갔죠. 정말로 정을 이해하고 싶다면 한국에 직접 가보는 게 좋을 거예요. LA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한국에 가면 그 뿌리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LA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죠. 저는 이전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미슐랭 평가원으로서 고급 레스토랑만 방문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희는 박 여사님이 소개해준 그녀의 고향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은 도시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보다 특별했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2주 동안 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지역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부산의 해산물 시장, 전주의 한정식, 제주도의 흑돼지 요리,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음식을 통해 나누는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식사 자리에서 발견한 나눔의 문화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음식을 함께 나누며 대화를 나누고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30년간 미슐랭 평가원으로 일하면서 잊고 있었던 음식의 본질이었습니다. 촬영의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의 한 전통 한옥에서 특별한 만찬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유명 요리 연구가들과 음식 문화 전문가들이 함께한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한 원로 요리 연구가가 깊은 통찰을 나눠주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경쟁력은 바로 정입니다. 첨단 기술이나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 그것이 우리 문화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 정신은 음식을 통해 가장 잘 표현됩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30년간 별을 세어왔지만 이제는 별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으니까요. 마이클의 다큐멘터리 한국의 정음식 속에 담긴 영혼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이라는 개념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저 제임스 윈스턴은 더 이상 별을 세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 속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탐험가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런던의 제 집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의 정을 발견하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한국으로 돌아와 그 특별한 따뜻함을 다시 느끼곤 합니다. 미슐랭의 별은 레스토랑에 주어지지만 정은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그것이 제가 발견한 진정한 미식의 의미입니다. 벌써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어갑니다.
미슐랭 평가원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은 지도 그만큼 시간이 흘렀죠. LA의 그 작은 한국 식당 서울정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경험한 따뜻함은 미슐랭의 어떤 별보다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우연히 그 식당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별을 세는 사람으로 남아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세계 음식 문화와 사회적 의미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매개체입니다. 미슐랭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교훈이죠. 음식을 나누며 대화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런던에 계신 어머니는 이제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지난달에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도 한국 음식과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고 특히 정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셨습니다. 왜 이곳에 머물기로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고 하셨죠.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미슐랭 평가원 일을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별을 세는 대신 이제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합니다. 음식을 통해 나누는 따뜻한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미슐랭은 별을 주지만 한국은 정을 줍니다. 전자는 레스토랑의 벽에 걸리는 것이지만 후자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것은 결국 완벽한 맛이 아니라 음식이 가진 이런 인간적인 가치였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가진 특별한 정이라는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경험이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 순간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뜻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